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조선시대 명의 이수기의 진료기록 역시만 필입니다. 네, 역시만 필. 이게 2015년에 신동원, 오재근, 이기복 그리고 전종욱 선생님 네 분이 함께 번역해서 펴내신 책인데요. 아, 네 분이나 참여하셨군요. 네, 특히 그 역자 중 한 분이신 전종욱 선생님은 이 이야기들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하셔서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하셨대요. 정말요. 그럴 만도 해요. 정말 생생하고 배울 게 많은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수기라는 의사가 질병의 겉모습 넘어 그 본질을 어떻게 봤는지 그 뒤에를 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역시만 필은 단순한 치료 기록 이상이에요. 당시 의사들이 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환자랑 어떻게 소통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귀중한 창이죠. 특히 이수기는 그 교과서적인 지식에만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에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아주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거죠. 환자의 상태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의 진단 능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그 송판서 조카 사례가 딱인데요. 열이 막 펄펄 끓고 헛소리까지 하니까 누가 봐도 심각한 열병 같았잖아요. 그랬죠. 다른 의사들은 다 열 내리는 찬약 쓰자고 했고요. 근데 이수기는 달랐다는 거. 네. 핵심은 맥진, 그러니까 맥을 짚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열이랑 다르게 실제로는 기운이 텅 빈 상태, 허해다는 걸 간파한 거죠. 아,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이게 가짜 열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오히려 인삼 같은 그 기운을 보강하는 따뜻한 약, 맹문동탕 가미계열 약을 써야 살 길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야, 다른 의사들 다 반대하는데 그렇게 진단하고 책임까지 지려고 했다니 대단한데요? 네, 그 담대함과 정확한 맥진 능력이죠. 가족들은 진짜 불안했겠어요. 근데 약 먹고 잠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듯 보여도 이수규는 태연하게 걱정 말라고 하고 네, 경과를 지켜보게 했죠. 결국 환자는 회복했고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열 너머에 있는 그 허약한 기라는 본질을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풍증에 풍증약을 쓰면 죽는다는 말도 비슷한 건가요? 뭐 반신불수나 구안화사 같은 증상에도 기가 허하면 보하는 약을 써야 한다? 정확해요. 증상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허한 게 원인이면 육군자탄 같은 보기제를 써야 한다는 통찰인 겁니다. 아하, 이수기 의술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 10만호라는 무관의 부종치료 사례입니다. 10만 호요? 네네. 처음 몸 붓고 숨차서 왔을 때 그때 이수기가 처방한 약으로 효과를 봤잖아요. 가감 위령탕, 도수복령탕 이런 약들로요. 네, 성공적으로 치료했죠. 근데 몇 년 뒤에 같은 병이 재발했는데 그때는 이전 약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수기는 그때 환자의 상황 변화를 딱 본 거예요. 상황 변화라면 10만호가 최근에 부인을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그 실품, 상실감 같은 아주 강력한 정서적 요인, 우리가 칠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칠정이요. 그게 새로운 원인이 됐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치료법을 바꿔서 마음의 울체를 풀어주는 분심기운 계열의 약을 처방해서 효과를 본 겁니다. 와, 같은 사람, 같은 병인데 원인이 달라지니까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그 후에 환자가 좀 부주의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차가운 바람이랑 습기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다시 나빠졌죠. 어이구. 그러자 이수기는 또 원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는 몸 안의 더위와 습기, 이걸 제거하는 유령탕 가미방 계열 처방으로 또 바꿔서 치료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병의 원인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환자의 감정 상태나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의사는 그걸 계속 면밀히 살펴서 신문지, 그 단계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명변지 독행지,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학자가 학문 탐구하듯이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런 열린 태도는 치료법을 배우는 데서도 나타나던데요. 아, 네네. 그 자리공 찜질법 이야기. 맞아요. 당대 명의가 집안의 여성 노비한테서 허리 통증 치료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이수기 자신이 담음, 그러니까 체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 걸로 보이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때였어요. 네.
그때 예전에 노비가 자리공 뿌리를 찧어서 뜨겁게 볶은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서 아픈 데 대고 그 위에 또 뜨거운 기왓장으로 찜질해서 효과 봤던 걸 기억해낸 거죠. 네, 그래서 직접 해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나중에는 파 흰밑둥, 총백이라고 하죠. 그걸 추가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효과적인 지식이라면 그냥 기꺼이 배우고 활용하는 거죠. 아주 실용적인 자세예요. 오늘 이 이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질병을 단순히 증상의 묶음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원인,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 심지어 마음 상태까지 읽으려고 했던 조선의학의 깊이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계속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이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교과서를 넘어서는 관찰력, 또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 그리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런 태도는 사실 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문제든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상황에 맞게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는 능력. 그렇죠. 이수기의 접근법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해결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수기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